당신이 평생을 함께할 단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지 아시나요? 이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제대로 고르면 평생 따뜻한 위로와 깊은 친밀감 속에서 살 수 있지만, 잘못 고르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건강은 무너지고 재정은 파탄나고 정신까지 피폐해지거든요.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제인 오스틴은 평생 거의 모든 작품을 오직 이 주제로만 채웠어요. 당시 영국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으로 국가 존망이 걸린 상황이었는데도 그녀는 전쟁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누가 어느 파티에서 누구를 보고 얼굴을 붉혔는지만 계속 썼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녀의 우선순위가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파트너 선택은 그보다 훨씬 더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문제니까요. 그럼 우리가 연인을 찾을 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외로움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형편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행한 연애 생활의 상당 부분은 혼자 있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 너무 무섭고 데이트 시장에 끊임없는 굴욕이 싫어서 그저 그런 파트너에게 치명적일 만큼 관대해지죠. 그렇게 붙잡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외롭고 비참하게 만드는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35살의 민지 씨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걸 보면서 조급해져서 자신을 무시하고 약속도 자주 어기는 남자친구와 2년을 보냈어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참았던 거죠. 행복한 사랑을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스스로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함정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21살이든 39이든 44이든 지금 떠나기엔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계속 머물러요. 3개월, 5년 혹은 20년 동안 한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과 그 안에 담긴 모든 희망을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짧더라도 행복한 미래가 길고 고통스러운 과거보다 항상 가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겁니다. 41살의 재훈 씨는 아내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 대화도 없고 매일 싸우기만 했지만 벌써 15년이나 함께 했는데 지금 포기할 순 없다며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45세 이혼했고 그제야 5년 전에 결단했더라면 5년은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후회했죠. 사람들이 가끔 변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해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과거에 쏟아부은 희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게 미래의 불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빠지는 착각은 더 나은 대안에 대한 혼란스러운 가정입니다. 물론 지금 상대가 좀 끔찍하긴 하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 사람이 유독 심각하게 둔감한 유형인지 아니면 그냥 집단적으로 미치도록 답답한 인간이라는 종족의 또 다른 구성원일 뿐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한정된 풀 안에서 선택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그 풀에서 어떤 종류의 생물들이 헤엄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28살의 수진 씨는 남자친구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한다며 헤어졌는데 다음 남자친구도 그 다음 남자친구도 똑같았어요. 세 번째 관계 후에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정도구나를 깨달았죠. 누구나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술은 그들의 성가심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불가피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히스테리 같은 비참함과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불행함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사랑 자체에 대한 혐오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을 밀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반발은 대체로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때 친밀함과 고통, 가까움과 고남 사이의 연관성을 형성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상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랑스러움을 그 사람이 발견했다고 착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32의 정우 씨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조건부 사랑만 받았어요.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받고 실수하면 냉대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여자친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지? 라며 의심하고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행복한 사랑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5번째로 광기의 매력에 빠지는 겁니다. 뜨겁다가 차갑게 식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우리의 애정을 거부하고 우리를 속이고 한밤중에 분노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매력에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중년 깊숙이 들어가서야 겨우 정신 차리고 이해하게 되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믿을 수 있고 심지어 지루해 보이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놀라운 장점과 미묘한 이국적 매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5살의 은혜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에게 끌렸어요. 어제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다가 오늘은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 드라마가 짜릿했거든요. 반면 항상 따뜻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남자는 너무 재미없다며 거절했죠. 35이 되어서야 그 짜릿함이 사실은 불안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어서 평온함과 안정성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너무 늦게 발견하곤 해요. 6번째는 방어적인 태도가 가져오는 비극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단독으로 더 많은 관계를 파멸시키는 성격적 특성인데 파트너에게 부드럽게 불만을 제기하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사실은 당신 잘못이라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신이 심술궂게 구는 거라고, 이건 너무 과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현진 씨는 남편에게 주말에 좀 더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내가 돈 벌어오는데 뭘 더 바라? 넌 항상 불만만 말하며 화를 냈어요. 결국 현진 씨는 아예 말을 꺼내는 것조차 포기했죠. 어린 시절 보호자들의 사랑 덕분에 흥미롭네요. 듣고 있어요. 당신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마법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날은 정말 축복받은 날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7번째 실수는 성격적 결함이 누적되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건 그저 작은 것일 뿐이라고, 상대가 이것저것 하는 작은 경향일 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조약돌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신발 안에 하나 들어간 상태로 마라톤을 뛰면 1.6km만 지나도 발이 피로 흥건해집니다. 지혜 씨의 남편은 매번 약속 시간에 10분씩 늦었어요. 처음엔 고작 10분인데 뭐? 라고 넘겼죠. 하지만 5년 동안 매주 2번씩이면 약 5,000번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10분 때문에 관계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짜증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하게 되거든요. 8번째로 육체적 끌림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특히 무시하기 쉬운 기준이에요. 분명 성적 매력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오래 고민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고, 누가 복종적이고 누가 지배적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얼마나 많은 다툼이 본질적으로는 부재한 섹스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되는지를 간과하는 거예요. 상민 씨는 아내가 지적이고 성실해서 결혼했는데 성적으로는 전혀 끌리지 않았어요. 2년 후 그는 아내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폭발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침실에서의 불만족이 다른 모든 영역으로 번진 거였습니다. 반대로 만족스러운 20분을 함께 보낸 후에 파트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도 무시하는 겁니다. 섹스는 좋은 대화나 조언과 달리 일반적으로 커플 밖에서 정당하게 구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커플 안에서 하고 있는 섹스가 충분히 만족스러운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9번째는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더 많이 인정할수록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약간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아지는데, 그건 완전히 올바른 종류의 사람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6의 미라 씨는 완벽한 남자를 찾겠다며 10년 동안 수십 명과 데이트했어요.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유머도 있고 다정하고 지적이고 체크리스트는 끝이 없었죠. 하지만 40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고, 있다 해도 그 사람에겐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신들만이 완벽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정신 나갔지만 사랑스럽고 어리석은 또 다른 바보와 함께 대처하며 살아갈 운명이죠. 가장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 위로하고 용서하고 부드러우며 웃음으로 가득한 비관주의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파트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완벽한 사랑은 환상일 뿐이에요. 실제 관계는 끊임없는 타협과 이해와 인내의 연속이거든요. 상대의 모든 면을 다 좋아할 순 없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과 그냥 불편하지만 살만한 부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스스로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도 불가능하거든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건 과거의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관계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했다면 불안정한 연인에게 끌리고, 사랑을 조건부로 받았다면 조건부 사랑을 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죠. 이 악순환의 패턴을 깨려면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현재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관계에서의 소통 능력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상대가 내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지가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결정해요. 말하기 편한 사람, 듣기 편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지는데, 반대로 매번 대화가 논쟁으로 번지고 방어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오래 버티기 힘들거든요. 가치관의 일치도 장기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생각, 인생의 우선순위,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면 사랑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워요. 처음엔 차이가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끊임없는 갈등의 원천이 되거든요. 모든 게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반드시 봐야 해요.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좌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만하죠. 반대로 작은 스트레스에도 무너지고 당신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뻔한 겁니다. 또한 상대의 친구 관계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깊은 우정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신뢰할 만해요.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반대로 친구가 거의 없거나 관계가 항상 극적으로 끝나는 사람이라면 그게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을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도 그 느낌에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몸과 무의식은 때때로 의식적인 마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거든요. 물론 과거의 트라우마나 불안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지만 지속되는 불편함을 계속 무시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건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파트너 선택은 완벽한 과학이 아니라 불완전한 예술이에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죠.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느라 괜찮은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충분히 좋은 것과 완벽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행복한 관계의 시작이거든요.